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언제 여의주에서는 종목에 대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면밀하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관세라는 큰 키워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변동성이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번 주보다는 더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의주 주제는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또 개별적인 기업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 키워드 모두 딱 떠올리시면 그 신뢰도라는 키워드가 같이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물론 중국은 빼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관세가 무려 145% 부과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또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이 야기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7%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상호관세 유예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는 할 것 없이 아시아권 시장도 그랬고요. 엄청나게 환호를 했지만 그 환호는 하루짜리였습니다. 주식을 살 시기다라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3시간 뒤에 또다시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밝힌 저 입. 저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오려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는 참 하얗네요. 예, 이에다가 뭔가를 하신 건지 이는 참 하얀데 저 입에 우리가 울고 웃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91일간 관세율을 10%, 그러니까 보편관세는 유지하는 거죠. 이미 부과가 된 보편관세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어제 지수는 다행히도 양봉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오전장 약간 주춤주춤해서 혹시라도 오전장 고점이 장중의 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코스피는 6.6%, 코스닥은 5.97%의 급반등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더니 어제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정말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죠. 역대급의 변동성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투자업계에서 정말 오랜 기간 일을 하신 한 40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마저도 저도 20년 만에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40년 만에 이런 변동성은 참 경험해보기 어려운 변동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일부터 8일까지 종목들 가운데서 쏙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게 50% 이상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손실을 보였는데 이게 어제장 하루만 해도 9일 하루만 50%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는 밤 사이에는 또 반대로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뭔가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과 또 이득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 관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급반등이 반갑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사실 더 크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두고 봐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가운데 있어서도 안전성이라는 것이 담보된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상하단, 상승폭, 하단폭에 하락폭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미국 시장마저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그루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빌 에크만을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요동치는 모습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개발도상국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국가에 있어서의 변동성보다 미국이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비판에 나섰고요. 월가에서는 시장 변동성의 심화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올랐어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채권왕 빌 그로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변하는 증시 이게 말이 되는 상식적인 시장이냐라는 비판을 했고요. 지난 월요일 백악관에서 이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던 내용이 90일 유예 내용이었죠. 이게 현실화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트는요, 코스피의 최근 흐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어제 시장까지 움직임인데요. 정말 저것을 무슨 반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2445포인트 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저게 또 오늘은 얼마나 또 하단을 낮추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했다면 국내에서는 신뢰도라는 단어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유상증자 심사에 난항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현 금감원장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개선하라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과거 이제 두산의 그 사례와 비슷하게 지금 맥락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일지를 좀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14일부터 시작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일단 한화오션의 지분을 1조 3천억 원을 매입하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달에 20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3조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실망감에 하락하기도 했죠. 27일에는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신고서를 반려하고 더 정정해라. 주주가 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정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4월 8일에는 유상증자 규모 중에서 전체 일반 주주 공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를 하고 타계열사에 대해서 제3자 유증으로 1조 3조 원의 자금을 유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상증자 수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부에서는 좀 신뢰도가 회복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일반 주주들이 이 유상증자를 납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있어서의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기존 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유상증자 구조다라고 하지만 과연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3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명명백백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계획한다고 해도 이렇게 돈이 쓰일지 우리가 또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죠. 해외 방송에 뭐 조인트 벤처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투자를 하겠다. 뭐 미국 방송이 아니고 방산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미국 현지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또 1조 3천억 관련해서는 요 위에는 이제 2조 3천억이고요. 아래는 무인기 체제 엔진 개발, 뭐 항공우주 설비 등의 투자를 1조 3천억 유상증자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관련한 지분거래 자금이 이 승계를 목적으로 한 자금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보를 과연 시장이 100% 믿어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화에너지 등에 대해서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 4월 중에 확장될 것이다. 믿어주십시오. 주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 다른 속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사업 더 빨리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납득이 될지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주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도 그렇고 이 신뢰도라는 것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특정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움직임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될지 여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신뢰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